첫 번째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들어와 있네요.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0%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보유 비중이 100%고 45,000원이면 차트를 보면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45,000원에 100%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친구가 회사에 다니는데 이슈가 있다. 임원이시라든가 평사원도 아니고 임원. 네.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가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냥 난 주식 잘 모르는데, 아니면 굉장히 잘하시는 케이스인데 본인이 이제 계속 승리를 하다가 한 50번 매매했는데 49번, 40번, 요즘 같은 장은 그렇게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붙었다가 이제 걸리셨는데 손절을 못 하셨다. 근데 보통 타짜들은 이런 종목은 붙었다가도 지금 손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손절을 못 하셨다는 거 보면, 네. 제 판단에는 45,000원에 지금 100% 사셨잖아요. 45,350원이 이번 최근에 고점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화를 하신 거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 버텨라, 버티면 올라온다,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분은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걸로 봐서는 타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짜 같은 경우 100%를 붙었다는 건 타짜인데, 소식을 들었다든가, 아무리 타짜는 좋은 내부 정보라든가 혹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차트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아니다 싶으면 다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100%를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용 전략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거든요. 손절 말고는. 그러니까 짧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손절을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걸 손절 안 하셨어요. 그 얘기로 봐서는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한참 내려오는 상태에서 37,000원에서 손실이 크게 난 상태에서 그것도 100%. 근데 추가 매수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상태에서 추가 매수도 불가하지만은 분할 매도라든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운용 전략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쭤보신 거는 아마 좀 어떻게 내가 버티면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건데요. 주식은 크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절대평가로 해서 내 종목이 될 거냐 말 거냐, 기다리면 살아날 거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근데 내 것도 50% 빠졌고 그것도 50% 빠졌다. 그럼 나는 그걸 갈아타야 된다. 그럼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가 3,20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이 이렇게 아래 한참 나 있고, 그리고 본주인, 그러니까 홀딩스라는 것은 지주사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본인도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 있지만 솔브레인 사업부가 보면 지금 그 주식 좋거든요. 솔브레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본 비즈니스는 여기서 사업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 괜찮잖아요. 떨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22만 원이고. 왜 사업을 분사시켰을까요? 2020년 8월에 회사를 분사시켰잖아요. 솔브레인이 잘 가고 있었는데 핵심 부서는 솔브레인으로 떨어져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솔브레인 홀딩스로 남아있잖아요. 알맹이 빼내고 껍데기만 남기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을 한 게 뭐예요? LG화학 솔루션,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코롱 티슈진, 세계 최초 줄기세포 물을 만들어내니까 분사시켜내잖아요. 이런 경우가 필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가는 최근에 가장 한 게 대림산업이죠. 대림 DL, 그렇죠? DL 이라는 지주사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나왔잖아요. 물론 법적인 요소 때문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흔한 경우에 기존의 주주들을 팽시키고 알맹이 회사만 이렇게 내보내서 대주주 요건에 맞게 본인들만 IPO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케이스. 당연히 올라가죠, 이게. 자,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질부터 그걸 만약에 봤다면. 근데 지금은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상한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꽤 좋은 회사예요. 솔브레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버티는 방법이에요.
버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이 종목이 싫어서가 아니라 확실히 나는 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게 되면 가는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 한번 솔브레인 홀딩스 회사 개요인데요. 1986년도에 세워졌고 작지만 보겠습니다. 종업원 수가 몇 명입니까? 2021년 3월 현재 69명. 대주주부터 해서 임원까지 회계장부 직원까지 청소하시는 분까지 다 집어넣어서 69명이에요. 반면에 솔브레인 자체를 한번 볼까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1249명. 홀딩스는 그러니까 페이퍼크. 원래는 이게 하나였잖아요. 알맹이만 떼내고. 이 회사는 이제 배당받아서 먹고 사는데 솔브레인 다행히 올라오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버티셔야 돼요. 좀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뭐 가차없이 정리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챙겼을 텐데 지금 운신의 폭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뭐 저 같은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되셨다. 보통 이런 게 어머님들이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 안 해보시다가 친구 따라서 이렇게 뭐 IPO 하고 하다가 돈 남으니까 공모 받으려고 네. 1억 넣어놨는데 세주 받잖아요.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것들. 돈 뺐는데 이거 잠깐 주식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경우 덜컥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그럼 저 같으면 가차없이 다 정리시켰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정리 못 하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정도라면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확신도 들지 않으실 것 같고 이미 심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시지 않겠나. 근데 회사가 그나마 괜찮아요. 좋은 회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견디시는 게 어떨까. 반면에 나는 이쪽 가서 먹을 자신 있다. 그러면 정리하고 지금 지수 따라서 여름에 썸머렐 저는 가능성이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데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 한번 그래서 좀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도 그렇고 두 번째 네. 시청자님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중이 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고 31,000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손실 구간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팔으라고 그랬는데 50%인데 팔고 나서 폭등 나오는 경우, 이게 이제 거의 뭐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담받아서 여러분 인생을 제가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을 일단은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부강약품이 전형적인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작전주 하면 딱 하는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중에 항상 첫 번째로 끼는 게 부강약품이에요. 네. 여러분 조미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미원이 떠오르시죠. 그쵸. 다시다 떠오르시죠. 사실은 조미료의 한 종류일 뿐이죠. 미원이나 다시다나. 자, 그런데 많은 종류 중에서 가장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라면 하면 신라면, 진라면 이런 식으로. 작전주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부강약품, 뭐 남광토건, 벽산건설, 사람들 머릿속에 대한전선 이런 지난 20, 30년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이상 하신 분은 그냥 부강약품 하면 딱 그냥 전형적인 종목이었어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투명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식은 항상 이렇게 진을 빼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참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뭐 테크니컬적인 요소로 보는 게 좋습니다. 50%를 갖고 계신데 50%를 여기서 사가지고 안 팔고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50%를 사겠습니까? 누군가한테는 무슨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때요? 들어가는 순간 계속 질질질질 빼죠. 내가 들은 얘기가 뭐다? 야 너만 알아 그 얘기가 사실은 총알바지로 쓴 거예요. 자기네들이 물량을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끝났잖아요 이미. 작년 11월 9월부터 한돈 다 해먹을 종목들 다 해먹고 다 이미 바이오주들은 빠져나오는 분위기였잖아요. 연말 연초로. 네. 근데 본인들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분위기상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누구를 구워 삶든 뭐하든 뭐 하여튼 뭐 기사화를 시키든 아니면 뭐 없는 거를 약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뿌리고 자기네들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줄줄줄 흘러내리고 한 번 더 갈 듯하다가 또 기대감만 주고 이거는 희망 고문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아예 없잖아요. 이제 다 못 파는 거예요. 본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옆에서 지금 뭐 마냥 기다리는 건데 아차 싶으면 여기서 이제 줄줄 내려옵니다.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시장은 움직이잖아요. 종합이 3,250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장부터 흐름들이 다 괜찮고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습니까? 3,265가 신고점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3,250전에서 계속 놀잖아요. 하루만 치고 가면 신고점입니다. 반도체들 움직이죠. 미국 자동차주 계속 급등 나오죠.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우리나라 사상 최대 실적 지금 2분기 예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랬을 때 이런 종목들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은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문 앞에서 지금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거래갖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숨소리도 안. 그 빽빽한 지금 개인들끼리 그 호재를 들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끼리 문 앞에서 지금 요이 땡 하면 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백화점 바게인 세일할 때처럼 구찌 50% 세일한다니까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현대백화점 앞에 예를 들어서 실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셔터문 딱 열고 땡 할 때 어떡합니까? 달려들죠. 네. 예, 그때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발표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끼리 손절 나와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걸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그때 또 악재 터트려가면서 그러면 문제는 빠지고 올라가는 줄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커트를 해야 돼요. 비중이 크니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버티실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우위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찔러보는데 거래량도 없이 이거 갖고 팔으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뭐 이런 경우에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심리적으로 아래쪽으로 살짝 깼다가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 1-20% 자르고 30%만 갖고 갔다가 아래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컷했던 20%에다 10% 더 얹어서 그럼 30%잖아요. 30% 남아있고 20% 팔았던 거에다가 내 거 10% 더 얹어서 아래에서 그냥 과감하게 30% 받아봐주면 10%밖에 안 산 거지만 가격 단가를 좀 낮춰서 반등 나올 때 추가로 샀던 건 정리하고 탈출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즉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전략을 지금은 쓰셔야 돼요. 나는 근데 뭐 자신 있다. 이런 매매 많이 해봤고 그런 분이 제가 봤을 때 아직 손절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참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손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손절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운용 전략으로는 10%에서 20% 정도 분할 매도해 보시고 또 저점에서 추가 매수의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1,1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시네요. 비중이 뭐 30%라 앞에 분들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좀 큰 비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예, 뭐 미리 말씀드리면 난 좀 시간도 넉넉하다. 그리고 좀 자금 여유도 있다. 30%니까. 그러면 뭐 10%에서 15% 정도 매수 전략을 추가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주식은 최근 터진 거래량만큼 터진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잠깐 이제 이거 조금 제가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거래량을 지금 봐야 되죠. 예, 거래량을 좀 본다면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 거래량. 이게 가장 최근 이 부분 거래량이 이번 연도 연초에 있었던 거래량입니다. 이 부분의 거래량이 주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 금액이죠. 16,000원에서부터 22,000~23,000원까지 올라갔던 구간 동안에 형성된 거래량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좋은 징조입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적이 있었나요, 이 주식이?
최근 하루 찍은 게 아니야. 하루 딱 찍은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평균 5일 이상, 5일의 평균을 낸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5일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거래량이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가 최고고 여기가 최고고 최근 들어서 최고는 여기인데 이런 데인데 없단 말이야. 한 번도. 20년간 주가가 이 주식이 1,100원짜리였든지 저가가 최근에 가장 예전의 저가가 2000년도에 그랬다가 46,000원까지 50배가 올라온 40배가 올라온 상황이든지 어찌됐든 한 번도 형성되지 않았던 거래량이 지금 터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주식은 코로나 때 터집니다. 주가 폭락 나왔으니까 코로나 때 보통 주식은 다 그때 터져요. 근데 이 신기하게 주식은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대주주라든가 기존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거의 진돗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반인들은 거의 갖고 있지도 않고 미얀마 가스전이라든가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충성된 돈들이다. 물려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주식 형태상 어차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이잖아요. 네. 미얀마 가스전부터 시작해서 해외 자원 개발 쪽이 민감한 주식이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이 그냥 1, 2년짜리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20년 역사상 사실 처음 터진 거래량이에요. 네. 그럼 주가가 뭐 3배, 4배 간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 이 가격인데 그렇잖아요. 8,000원에서 코로나 때 15,000원 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2만 원이다. 저라면 이런 주식 내가 샀다. 저는 그러면 물고 안 놓습니다. 이 찰거머리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주식들을 이렇게 진을 빼고 안 움직이고 또 아래로 테스트했다. 근데 거래량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나서. 그렇기 때문에 잘 형성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붙어야 돼요. 네. 솔직히 뭐 이런 이 방송에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은 케이스가 아닌가. 투자로서도 괜찮고 일정한 흐름,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인플레이션에서 자원 전쟁, 에너지 쪽에 청정에너지 가스잖아요, 전부 다. 네. 그랬을 때 꽤 괜찮습니다. 뭐 실적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심리 게임을 대한민국 증시는 다 신고점 전후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심리 게임장이에요.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랬을 때 이런 파트들이 지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급하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일주일 내에 승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사고 안 올라가면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는 지금 20년을 기다린 애들이잖아요. 이걸 거래량을 보면. 그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밀릴 때 조금. 근데 가격은 뭐 이 정도면 매력 있는 가격이에요. 2만 원 아래로 19,000원 혹시 내려오면 기회 주면 좀 사고 안 주고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들어와 있네요. 9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아, 녹십자 랩셀이면 참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뭐 94,300원에 어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98,000원에 10% 사셨네요. 네. 그렇죠? 미련 두지 마세요. 네, 10% 사셨는데요. 물론 이 주식이 다시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다시 거래량 형성해가면서 이렇게 윗방향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어떤 이런 주식들은 이제 좀 들은 이야기들이 보통 종목들이 그래요. 바이오들은. 왜냐 바이오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9,900억이잖아요. 1조 원이란 말이에요. 작은 회사 아닙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작은 회사 아닌데 이 회사는 이제 녹십자가 말 그대로 대주주인 케이스에서 시가총액은 1조 원인데 매출액 한번 잠깐 볼까요? 2020년 매출액이 856억, 영업이익 64억, 당기순이익 42억. 그 전년도에 적자였다가 순이익 폭이 크긴 하지만 매출액이 12배예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이미 작년도에 마이너스 2019년 재작년도 2019년도 마이너스 33억, 당기순이익 23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2020년도 실적이 좋아져가면서 선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반영됐느냐?
코로나 때 2만 원, 2만 1천 원, 2만 2천 원 매수 가격은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1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5배 올라왔죠. 1년 사이에. 이걸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2만 2천 원에 산 게 따지면은 7배고 평균 매수 가격 그냥 너도 나도 다 살 수 있는 가격 3만 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 15만 원이니까 5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이니까 이런 경우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보다는 뭐 반도체를 사나 저거를 사나 제가 봤을 땐 당장은 똑같아요. 그러면 좀 더 시가 녹십자 랩셀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는 그나마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꽤 괜찮은 걸 고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여러 데서 시간이 엮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다면 저도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는 모아나가는 형태다.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매매 스타일이다. 그럼 빨리 컷하고 좀 더 임팩트, 그러니까 사이즈 큰 걸로 거래소에서 좀 더 큰 걸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량 매도해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이었습니다. 98,000원 보유비중 10%였는데요. 전량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많은 또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종목 상담 내용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고처 5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66-0135번, 문자는 샵 8338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요.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박한샘 파트너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8338로 박한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개 방송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또 국고처가 6월을 맞아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과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인식하면 국고처 파트너들이 뽑은 6월 핵심 유망주를 볼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6월 핵심 유망주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한샘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5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고처 5부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대한전선 대한전선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160원, 1,16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0%. 20%요. 그럼 굉장히 지금 매수를 잘하신 것 같고 또 어제장에서 상한가였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시청자님 가장 좀 고민이 되세요? 지금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원래 네. 예. 그런데 지금 목표가를 좀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매수를 4월 말. 4월 말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 남짓 됐는데 벌써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대표님? 네, 보니까 약간 좀 저기 한 게 예전에 제가 공방한 거를 들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대한전선을 저기 하신 분들이 뭐 1,500원, 2,000원 선상에서 많이 지금 사신 케이스인데요.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네, 호반건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광교 쪽에 땅이 많아요. 네. 광교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아드님하고 둘째 아드님이 계신데 첫째 아드님께서 사업을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언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냐면 대우건설을 3년 전에 인수하려고 회사가 이제 마지막 협상 대상자였죠. 네. 대우는 당시에
국내 건설 쪽에서도 빅5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후반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서해 그랑프리인가요? 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뭐 빅10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후반이 누구길래 감히 거의 성골인 대우건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면 성골이거든요. 대우건설 출신이다 네. 하면 다 알아줍니다. 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성골 출신들이에요. 근데 감히 어디 정말 육주품이 성골을 결혼으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왕족하고 결혼한 서민 출신이었죠.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마지막엔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회사는 반드시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반드시 인수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인수할 때는 굉장히 꼼꼼해요. 이런 회사는. 그걸 대표적인 보여준 게 하림이죠.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했죠. 에스텍스 망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지금 잘 컸잖아요. 대한전선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즘 전기차 뭘로 굴러갑니까? 배터리로 굴러가지만 사실은 그 배터리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동력전자단치죠. 그 모터하고 인버터, 컨버터. 코일이에요. 그 코일은 뭘로 되어 있나요? 전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선이라든가 그리고 재생에너지 바이든 정부가 말하는 지금 SOC 사업한다고 바이든 정부가 그저께 공화당 만나가지고 2조 2천억 달러 했던 거 1조로 나는 삭감하겠다. 그리고 세금도 삭감할 테니까 제발 일자리 없어서 지금 힘든 국민들 일자리 생길 수 있도록 사회 SOC 사업 돈 그러니까 1조 원이면 한국 돈으로 1,100조 원입니다.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공화당 찾아갔죠. 쇼맨십 한 거죠. 그걸 바라보는 공화당 팬들, 셰일가스로 먹고 사는 백인들, 블루칼라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바이든 아닌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네. 돌아서는 거예요. 트럼프로 막 갔던 마음들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전선 사업, 신재생이나 이런 거 하려면 전선이 30%거든요. 네. 5천억짜리예요, 보통. 풍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다에서부터 죽지까지 전선으로 연결된 비용이 얼마냐? 5천억짜리 발전소 큰 거 짓는 5천억인데 전선 값으로만 얼마 들어가면 2천억 들어갑니다. 동남아시아는 거의 다 섬이죠. 그렇죠. 네, 발전소 지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전화선 깔기 전에 핸드폰이 먼저 들어온 나라들이 다 동남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그러시잖아요. 집에 전화기 없어요. 전화기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화기 없이 바로 핸드폰으로 건너갔어요. 왜? 다 바다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전선을 만들어내는 바이든 정부가 말하는 정책에 맞는 전선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을까요? 글쎄요, 얼마 되지 않지 않을까요? 네.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누굴까요? 그 2개가? 지금 LS그룹 하나. 네. LS그룹은 뭐 LG에서 분사 나오니까 다 아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대한전선 하나. 회사가 기술력이나 영업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주식이 1,000원까지 간 거잖아요. 계속 177만 원짜리였던 주식이. 물론 수정주가로 제가 한 겁니다만 그 주식이 1,000원까지 가서 500원까지 갔었네요.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뭐 그렇다고 이런 적자 기업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주식이든지 한계 기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력, 이런 매출액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가 꼬꾸라지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처럼 아시아나항공 꼬꾸라지면 대한항공 하나 남잖아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LS는 이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없었어. 다행히 호반이 인수했어요. 건설사와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파이프. 에너지 독립 건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탁월한 선택이고. 자, 그랬을 때 이런 주식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20% 투자했다고 그죠? 너무 많이 투자하셨어요. 5% 정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1,0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 정도 벌은 거에서 삼성전자 같은 거에서 1,0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이면 많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월요일 날 정도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고가 주가 폭등 나가면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주가도 최고 고점이지만 그러면 월요일 날 슈팅 나올 때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파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봐가면서 또 뭐 올라가면 안 팔고 밀리면 좀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이미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월요일 날은 시가에 무조건 3분의 1 팔아놓고 본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 나온다든가 급락 나오든가 요동을 칠 겁니다. 상하 변동성 20%. 급등 나왔을 때 뭐 5분의 1이나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이 정도 놔준다. 그리고 밀리면 나머지 또 3분의 1 정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호흡을 같이 해야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한가 나와요. 또.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미난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적자잖아요. 네. 적자에서 이제 겨우 흑자로 전환됐고 했는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1위 하는 회사가 LS그룹 한번 잠깐 볼까요? 네. LS가 1위잖아요. LS 시가총액이 2조 2,700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가 시총이 더 큰 거예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시총이 더 크고 망할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시총이 더 커진 거죠. 이해되셨죠? 순간 발산 났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 날 무조건 반 때리고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슈팅이 나올 때 상승 반등이 나올 때 반 정도는 분할 매도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오이솔루션 오이 6만 솔루션. 원에 10%예요. 10%고 매수가가 얼마인가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요? 네. 그러면 좀 고점에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혹시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네, 좀 고점에서 잘못 산 거예요. 잘못 네, 사셨다고. 누구 네, 얘기 듣고 잘못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점에서 사신 것 같다라고 우리 시청자님도 네. 말씀을 하셨어요. 6만 원에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10%라고 하셨죠? 15%, 네, 15%, 10%죠. 10%, 혹시 5% 정도 더 사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아니면 10% 더 사셔도 되고 5% 더 사셔도 되고. 왜냐? 저는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제 자신한테도 매일 물어봐요. 뭐 먹고 살래? 예. 우리 김정진 앵커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뭘 먹어야 될까 네. 그 생각하죠. 아니, 이제 아침 말고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그렇죠. 그 생각은 네. 항상 하죠. 네.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우리만 그럴까요? 이재용 부회장님도 이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앞으로 우리 그룹은 뭐 해 먹고 살지? 총수가 이 생각이 없다? 그 회사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걸 먹고 살 걸 발굴하지 못하면 회사는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새로운 비즈니스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특히 자동차 비즈니스라든가 IT 비즈니스 하는 회사 SK그룹,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더군다나 전기차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휘발유 엔진이나 이런 걸로 하는 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지금 뭐 물론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재판 중에 있으시고 또 영화에 몸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래 물어보면 IT 업체들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두 개밖에 없고 대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서는 또 하나 먹고 살 부서가 있어요. 통신 5G하고 어차피 전기차 플랫폼 자율주행이 오잖아요. 네. 가장 큰 비즈니스잖아요. IT에서는. 그런데 오이솔루션이
어찌됐든 그 축에서 우리나라 RF라든가 오일솔루션, 에이스테크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도 어차피 넘버 1, 2고 삼성이 수주를 못 따도 경쟁사인 노키아라든가 에릭슨이 있다가도 이런 회사 제품이 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뭐해 먹고 살라 물어봤을 때 자신이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저는 주가의 높낮이가 중요한 거지 그 종목은 반드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일솔루션은 그 부분에서 나는 이거야 먹고 살 수 있어. 자신 있는 회사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과외 선생님 안 붙여주면 나 성적 떨어져 엄마. 선생님한테 의지하는 애들이 있고 선생님 떨어져도 나 괜찮아. 지금 성적 좀 안 좋지만 난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오일솔루션은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들을 그동안 성공적으로 해왔고. 자, 그러면 지금 4만 원이잖아요. 4만 5천 원인데 네. 살 수 있으면 5%라도 저는 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셔야 돼요. 지금은. 통신 장비 갖고 있는 에이스테크, 오일솔루션, RF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해 보면 사셔야 됩니다.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33,000원에 100%. 100%요? 그럼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100%를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신 걸까요? 두 번에 거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좀 특별히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목표 주가는 뭐 목표가? 정도 잡으면 괜찮은 건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깐 네. 끊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끊지 마세요. 예, 잠깐만요. 네, 켜져 있습니다. 잠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선생님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기간은 뭐 한 1년. 짧은데요. 네? 짧은데요. 네. 1년 생각하시고 또 추가로 더 다른 수입이 있으시죠? 꾸준하게 네, 들어오는. 네. 그러면 네. 일정 부분은 또 여윳돈 있으시고 은행에 가야 될지 네. 이런 주식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조금씩 더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목표 주가는 가스공사는 네. 한마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 네. 2년 전에 네. 퍼스트 솔라 5년 전에 인수한 이후에 유일하게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인수한 회사가 바로 미국에 있는 이 가스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로 워렌 버핏이 코로나 때 항공주 정리하고 은행주 정리하고 그래서 그 뒤로 단 한 번도 기업을 인수한 적이 없어요. 지난 4, 5년간. 네. 마지막으로 인수한 회사가 가스 회사예요. 네. 미국의 2개, 3개 주의 가스 저장 탱크를 갖고 있는 회사. 공급이 아니라. 그런데 당시에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 이제 감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천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천연적인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휘발유나 가솔린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가스만 갖고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에 가서 지금 가스비라든가 전기비라든가 이번에 재앙 났을 때 폭등했던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스는 이론적으로 태워도 환경 오염이 제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들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조선 올라가는 거나 우리나라는 근데 모든 가스 가격은 가스 공급은 소비자가 받는 것은 뭐 나는 부산가스, 충남가스, 서울가스 같지만 실제 가스 도입은 가스공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즘 같은 주가 움직일 때 이런 주식은 매력이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남아있는 진짜 건물 대신 사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남아있는 거 2개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2,000원에서 말씀드렸던 KT도 이미 다 올라왔잖아요. 네. 목표 주가 초과했고 SK텔레콤도 이미 목표 주가 다 달성했고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이 딱 2개예요. 하나는 가스공사, 하나는 KTNG. 가스공사 그래서 제가 더 살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게 바로 그렇습니다. 네, 더 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대신에 나는 높은 수익을 당장 원한다. 이런 분은 안 맞아요, 이 주식이. 네, 네. 대신 기간 1년 좋아요.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 30%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무 작은가요? 은행 대신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아니, 일- 그러면 뭐 2년도 기다렸죠, 뭐. 예. 은행 대신 오신 거니까 30%에다가 이런 걸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조금씩 더 펀드처럼 모아놔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네. 아, 네. 지금 이런 주식이 더 좋아요. 막 이것저것 들락날락 고민하는 주식보다. 네, 네. 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진솔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조금 더 적금처럼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종목만 더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16만 500원에 매수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20% 갖고 계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부분은 또 종목으로도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별로 이게 네. 예, 좀 어려워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공모가 이후에 저기 하이브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공모가 이후 급등시킨 다음에 주가 폭락시키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습해서 좀 올라오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주식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보호에서 풀려요. 이제 보호에서도 풀리고 올라가면서 사이드로 갖고 있던 물량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뭐 좋은 얘기들이 뭐 몇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당히 멀리 투자해가면서 모아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저는 그러니까 모아나간다면 저는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돈이 여기에 아차하면 몇 년 묶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마치 옛날에 삼성 뭐 몇몇 종목들처럼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이 가격에 사기에는 좀 매력도 아직은 없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 기대감만 갖고 가기에는 좀 그렇다고 봐요. 이미 다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주가가. 이미 IPO를 했을 순간부터. 근데 지금 그 가격 전후잖아요.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주식은 좀 미련을 빨리 덮고 대신에 폭락이 나온다든가 그때는 또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사람들이 물량이 나올 때. 그래서 심리적으로 진짜 역사이클 매매, 역심리를 이용해야 되는 주식이다. 딱 이런 주식이에요.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